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 먼저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그리고 네이버 있죠. 모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코리아 FT는 10%, 선익시스템은 장중에 13% 올랐고 시간외에서 10%대 상승했습니다. 솔트룩스는 이번에 챗 GPT 훈풍에 매출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외에서 4% 상승합니다. 물론 영업 손실은 19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49% 이상 개선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선익시스템은 4분기 호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익시스템 시간외에서 6% 상승하고요. 오늘 사실 시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간의 종목들은 실적이 선방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의 종목에서 한 종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인 부분은 있지만 이 OLED 시장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특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그랬고 4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정규장뿐만 아니라 시간외에서도 둘 다 상승이 있어 왔던 종목이고요. 특히 이 4분기에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OLED의 적용처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고 이 디스플레이사들의 그 투자 업황이 4분기부터 많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조 때문에 사실 선익시스템 또한 이 4분기의 투자 회복으로 인한 그 수주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 부분으로 계속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OLED 적용처 확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아이패드에 대한 이 적용처 확대뿐만 아니라 이 노트북, XR기기 그리고 이제 전장용까지 이런 포괄적으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OLED 같은 경우에 적용처가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 2017년도 기준에서 한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OLED의 채택률이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개화할 수 있는 시장인데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IT 업계 기반 전반에서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좀 수요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쪽에서 수요가 뭔가 좀 이거는 불안한데라는 기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흘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패널 가격도 대부분의 이제 바닥권을 찍었다는 인식과 그리고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계속 엮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OLED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선익시스템을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좀 떠오를 수 있는데 이 장비주들은 사실 좀 주가가 이미 랠리를 한 지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OLED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에서는 아직도 이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이 OLED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 좀 기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OLED 적용처 확대라는 쪽에 수혜를 받는 부품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PI 첨단 소재 등을 이제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좀 권장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짧게, 목표가도 29,0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골라주셨고요. 목표가로는 29,000원,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저희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인 솔브레인 15일째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주일째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해상 사업 비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기대 이상의 손해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자 5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니언스, 보안업체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캐시카우 사업인 네트워크 접근 제어, 다시 말해서 NAC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5일째 담습니다. 가장 아래 아프리카 TV가 스포츠 방송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5일째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이용자층을 다양화하고 광고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반적인 외국인의 수급 저희 봤는데요. 이 안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저는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NAC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달리고 있는 선두주자고요. 이 NAC라는 곳은 사실 이 사내망에 대해서 내부망에 대해서 좀 접근을 제어하는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AC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정보 보안 관련한 이제 보안 관련 업체인데 사실 이 정부에서 최근에는 그 대화형 AI 챗 GPT와 관련한 AI들 중에서도 이 악용될 수 있는 좀 그런 소재가 있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한 보안 제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 지니언스가 이 NAC라는 이 사업 제외를 하고도 이 사실 EDR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EDR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기존의 이 보안이라든지 이 바이러스 침투에 대해서는 사실 백신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가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취약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신종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EDR 솔루션이라는 것을 많이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코드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포착을 했을 때 인공지능적으로 바로 차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EDR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이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는 이제 신종 공격이라든지 신종 악성 코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좀 요구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EDR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 백신 프로그램 대비 훨씬 더 효과적인 보안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고객사들 쪽도 계속적으로 정부기관, 은행,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대기업 단에서도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 EDR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특히 북한의 해커라든지 중국 쪽 해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안 쪽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뿐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이 해커에 대한 공격이 국가적인 아니면 기업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국내의 지속적인 사이버 노출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했을 때 사실 이런 테마적으로서 좀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한 성장세를 이루어왔고요. 그리고 17년 동안 연속 흑자라는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특히 테마를 기다리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안업체인 지니언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14,000원이고요.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매수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1,900원입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인데요. 먼저 가장 위에 시스템 반도체인 LX세미콘 2주 동안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메디톡스 보이시죠? 10일째 기관이 매수합니다. P&H테크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10일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실리콘2는 9일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주 네오위즈, 신작 피해 거짓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기업 안에서 기관의 탑픽주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저는 P&H테크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P&H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OLED의 소재주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요. 사실 이 OLED 시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있어 왔던 얘기지만 이제야 이제 좀 개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 P&H테크 종목 선정을 하면서도 이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OLED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P&H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익시스템과 비슷한 결을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IT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22년도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P&H테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1년도 대비 22년 실적이 매출액이 한 45%, 영업이익이 32%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TV 업황이 좀 계속적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좀 있어 왔었는데요. P&H 테크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분야에는 이 전장용 이제 OLED와 그 애플워치라든지 워치 관련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앞서서 계속 이슈가 됐던 거는 이 아이패드에 대한 OLED 채택이라는 것인데요. 2024년부터 이제 채택이 된다는 점인데 사실 이 아이패드를 제외하고도 이 전장용 쪽에서도 이 OLED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장용이랑 태블릿용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 OLED에 대해서 투스택 텐덤이라는 구조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투스택 텐덤이라는 그 구조는 사실 이 OLED라는 것은 유기물로 만들어진 소재이기 때문에 이 수명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태블릿에 대해서 보자면은 사실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2년만 쓰고 이제 교체를 하면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자동차와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5년, 10년까지도 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스택 텐덤이라는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스택 텐덤이라는 구조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패널이 두 개가 겹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P&H 테크와 같은 이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2배 정도의 실적을 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이 OLED, 태블릿 OLED로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특히 매출에 대해서 더 큰 폭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기존의 핸드폰 대비 면적도 넓을 뿐더러 이 2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패드의 연 판매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핸드폰에 대해서 한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CPL이라든지 이제 장수명 블루 호스트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장수명 블루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TV 쪽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특히 이 CPL 저굴절 CPL 쪽으로 이제 해서 이 아이패드 쪽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으로 좀 유심히 매출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발광층 소재에도 이 아이패드 쪽으로 많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OLED 채택 확대에 따른 수혜주 P&H 테크였고요. 목표가로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5기업 저희 여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서는 PC 발표 경계감에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 앞으로 영업 적자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사모펀드가 매수를 합니다. LG전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이날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LG전자가 올해 들어서는 급등하는데요. 전장, 로봇 등 신사업이 빠르게 진출한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로템, 호주에서 조단위 전동차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오는 3월 1일이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에 PCR 검사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에 사모펀드도 관심을 함께 보이고 있네요. 5기업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드 코로나, 중국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 이미 그런 테마는 좀 많이 지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부분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발 입국자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을 통해서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로서는 중국발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PCR 검사를 해제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소식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단기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던 왔던 부분이 2월쯤에 다 풀렸었고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이 중국발 외국인들이
국내 쪽으로 많이 좀 관광을 올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후 면세점 쪽에서 내국세를 환급 대행 사업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환급을 해줌으로써 나오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요 모멘텀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켜 주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냐라는 것에 대해 따라 실적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요한 이제 그 보통 매출처는 사실 한 명동에 대부분이 있다라고 무방을 한데요. 사실 제가 뭐 명동에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출연 장소에 근처 왔다 갔다 할 때 명동을 봅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직 많이 차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인이라든지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고요. 사실 이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3월 1일에 PCR 해제라는 부분이 어떤 모멘텀이 되어준다면 이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들이 이제 그 방한을 해주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이 훨씬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사실 많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이 부분 당시 이 인력을 대폭 감축시키면서 비용을 이미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업 레버리지가 오히려 더 센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국 관광객 관련해서 이 2019년 대비 입국자는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국자 회복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유의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이 인당 구매력 에 대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당 구매력이 많이 상승한 쪽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관광객의 경우 2019년 대비 한 150% 이상의 소비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에서도 한 50% 이상의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복 소비가 나타나는 점을 봤을 때 사실 이 P라는 부분도 많이 올라왔고 Q라는 부분까지 사실 동반되게 된다면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은 2019년 호황기 때 보여줬던 실적과는 상당히 다른 체급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런 PCR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워낙 다 풀리고 나서 중국 관광객들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을 때는 특히 원래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급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가는 좀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텍스프리의 손자 회사 중에 그 최근에 뭐 핑거스토리라는 그 웹툰 관련주가 있죠. 그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글로벌 텍스트리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리오프닝과는 오히려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4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명동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주말 동안 홍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외국인 중에서 일본이랑 대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3월 1일 이후에 중국의 관광객도 더 많이 오길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목표가 4,000원이고요. 매수가는 3,400원입니다. 저희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뷰티풀 머니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